네, 반갑습니다. 8월 10일 화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일단 시장이 저점은 좀 지켜냈습니다. 뭐 저점이라고 해봤자 뭐 지금 오늘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 이제 내일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전망을 좀 조심 있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원래대로라면은 뭐 내일 오전까지 내린 다음에 막판에 올려서 분위기를 잡아준다거나 아니면은 오늘 좀 너무 많이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오늘은 좀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저점을 잡아줬기 때문에 자, 이 포인트가 내일 바로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분위기도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외국인 매도가 마지막에 좀 멈췄어요. 그게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포인트. 뭐 이것도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어떤 주도 세력들인데 매도가 많아지지 않았다라는 거,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내가 매도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래도 많이 봐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압박은 좀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가 또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내용이었고, 또 계속 위에서 누르는 그런 느낌이니까 막 답답하고요. 막 지루하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냥 잘 버티셨다고 생각해요. 잘 견뎌내셨고요. 잘 버티셨고, 자, 이런 구간들이 좀 극에 달할 때, 막 짜증나고, 막 화나고, 막 그럴 때가 거의 대부분이 저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닥 지수가 먼저 나왔는데요. 코스닥 상황 보시면은 아래쪽 21선 지지. 근데 코스닥은 사실 뭐 큰 걱정은 없어요. 왜냐면 중소형주들 입장에서는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별로 부담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 나온 이후에 21선 지지, 즉 신고가 나온 이후에 살짝 들어가는 모습, 뭐 별로 부담될 게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의 흔들림이지 결코 뭐 시장 전체가 안 좋아졌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낙폭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 2%대 변동 그 정도는 그냥 뭐 장 좋은 날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변동폭이라면 그래도 좀 버텨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조금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코스닥 쪽은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분봉 같은 경우도 보시더라도 저점대로 잘 지켜냈습니다. 11시 이후부터 지금 저점 지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코스피가 지금 보면 62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3250 정도가 저점, 이 기준선 정도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래쪽 지지라인 대가 지금 3220 정도에 깔려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많이 빠졌어 라는 인식을 좀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4일 연속 내렸는데, 이게 아침부터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캔들 자체가 굉장히 커졌죠. 캔들이 커지고, 분위기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더 무서운데 이런 느낌들을 주기에 충분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느낌들을 우리가 가졌다라면 일단은 오늘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뭐 조그맣게 빠지고 그 다음에 내일 더 빠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뺐다가 다시 올려놓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은 더 충격적인 요법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은 여전히 저점 지지 잘 잡아냈어요. 그래서 반등이 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고요. 뭐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상승 반전은 좀 시도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지지라인 때가 3230포인트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 변동폭이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위로 올라가던 것도 그렇게 세게 올라갈 거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3260 많이 올라가면 3270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은 뭐 좋은 분위기가 아주 잘 나와줘야지만이 3270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270까지 가려면은 시장이 한 0.8에서 1%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그냥 한 0.5 정도 반등하는 그런 정도의 포인트가 적당한 상승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 구간에서 계속 주가를 머무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에 일단 충실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은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했는가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6,300억 순 매도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3,800억 순 매도입니다. 근데 개인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1조 5천억입니다. 개인들 물량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야? 글쎄요. 개인들이 더 많이 사들인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마 1,000억 원대 코스닥 쪽, 그 다음에 연기금,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코스닥 쪽에서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은 뭐 다 합쳐가지고 뭐 1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개인들이 1,500억 순 매수를 진행했다라면 아마 프로그램 쪽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채우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그런 모양새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업종별 현황 한번 볼게요. 업종별 현황 잘 보시면 오늘 6천억 매도인데 전기전자에서 5,700억입니다. 이거 지금 어디로 다 쏠렸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정 종목에만 집중될 때는 그것은 이상한 행동이다. 비정상적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소형주 쪽으로는 매도가 별로 없었어요. 소형주 169억 순매도였고요. 중형주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 포트폴리오 짜신 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 심각했어? 라는 느낌이 딱 드실 만한 부분이죠. 근데 대형주, 그 중에서 전기전자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무서웠어.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간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들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1.6% 빠졌습니다. 네, 올랐다가 떨어져서 아마 낙폭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는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삼성전자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뭐 아직까지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서 아래쪽 지지 해가지고요. 뭐 8만원대 지지, 79,500원대 지지 이런 것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모양새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게 세게 들어갔다가 세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를 그냥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만들어 놓기 위한 수급의 움직임을 그냥 그대로 삼성전자가 다 몸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지수를 가지고 놀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거죠. 아주 나쁜 행동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시총 2위 하이닉스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도가 좀 더 많이 나오면서 에이 더 털어버려 이런 식의 느낌이었거든요. 이건 시총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빠져가지고요. 올라가기 전보다 더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서두르지 마시라고요. 이게 단기적 기술적 반등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일단 추세를 전환하기 전에는 항상 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권 매수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완전 저점 바닥까지 밀리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조차도 불안하다 그러면 추세를 완전히 바꾼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리세요. 예수금을 들고 곧 매수 타이밍이 오겠죠. 근데 예수금을 들고 충분히 기다리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이 조금 올라가다가 또 다시 꼬리다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는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 SDI 상승하고 있는 모습, 요걸 제외하고는 지금 다 별로죠. 카카오뱅크도 지금 마이너스 9%, 오늘은 매도를 하셨어야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오늘 기관도 좀 사고 뭐 이런 모습 나왔다 치지만 물량에 나오면 일단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량에 나온 시점이라면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29%나 올라왔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좀 특이한 부분이 될 것 같긴 해요. 자, 이것도 지금 보면 이제 상장한 이후에 안 좋은 흐름 보이다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냈는데, 자, 29.68%. 오늘 아마도 이제 그렇게 뭐 치료제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을 좀 받았죠. 치료제, 백신 이런 쪽.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치료제가 부각되면서 12% 올라왔었지만 그냥 뭐 이것도 이제는 하향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를 뭐 델타 바이러스로 끌고 들어가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쪽에 주목을 좀 받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살짝 올라서 마무리가 됐는데 454,000원. 근데 저 같은 경우라면 일단 매도를 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약간 매도가 더 우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주가도 좀 좀 별로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공모가 아래로 들어간 상태에서 과연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량 나온 상태에서 지금 개인들만 달라붙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HMM은 오늘 살짝 밀려나는 모습인데 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고 뭐 전체적으로 추세 자체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거 들고 계신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해 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CJ는 조금 올랐지만 그다지 뭐 좋아 보이진 않죠. 네, 그 다음에 HLB도 오늘 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뭐 대체적으로 그냥 뭐 쏘쏘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냥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많이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추세가 나빴던 것은 계속 나쁘고 괜찮았던 것은 계속 괜찮고 지지되는 건 계속 지지가 되고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통에서는 크게 뭐 볼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 특히 금융투자 쪽 한번 볼게요. 인버스 2차 전지 쪽 매수가 들어갔는데 인버스 주가 내려갈 거라고 베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법 많이 샀습니다. 1,300억이에요. 레버리지 팔아먹은 게 1,100억. 제법 많이 베팅을 했어요.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열받았어. 나 던질 거야. 나 차익 실현 막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간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ETF 쪽에 대응이 좀 들어간 모습이고요. 크래프톤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이 확인됐죠. 근데 기관 쪽에서는 크래프톤에 대한 매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연기금 쪽에서 크래프톤을 많이 사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이 사들인 이유는 아직은 불분명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게임 대장주라 그랬을지 아니면은 카카오뱅크도 지금 사들였지만 네, 이런 것들도 연기금들이 좀 채워야 되는 그런 입장. 왜냐면은 이제 시총 상위 안으로 들어가서 뭐 분위기가 잡히게 되면 이제 추종하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제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둘 다 약간의 매도 포인트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신나게 팔아먹은 모습이 있었고요.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조금 샀는데 뭐 티가 안 나죠. 하이닉스도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매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티 안 나는 모습이어서 금융투자는 그냥 ETF 쪽으로만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여는 외국인이 다 한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쪽 볼게요. 삼성전자 3,600억 팔았고요. 하이닉스 2,500억 팔았고요. 크래프톤이 1,600억 팔았습니다. 아까 기관에서 매수가 크래프톤이 1,000억 원인데 외국인이 1,600억을 갖다 팔았습니다. 이거 좋지 않겠죠? 네,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포인트. SDI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것은 다 전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조심해야 돼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심하시는 포인트 좀 가져가시고요. 대신에 물량이 이렇게 많이 쏟아졌다. 특정 업종으로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매수 들어온 게 다 나갔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들이 이익을 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딱 만기라고 딱 겹쳐가지고 그런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고 시장은 이제 한 단계 변화경 겪긴 했습니다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치, 이 횡보의 흐름을 그냥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뭐 해외적인 이슈라든지 국내 이슈들이 어떻게 발견이 되느냐, 어떻게 상황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방향성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 만기일 전까지 이번 주 중반부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들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수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 놀았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까지 딱 만들어 놨다. 딱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살살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살살 올리다가 나중에 훅 들어가면은 얘네들도 놓칠 수 있거든요. 땡겨놓고 살짝 때려서 맞추는 게 훨씬 더 쉬웠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시장은 그렇게까지 네, 뭐 심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아직은 대형주는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중소형주 위주로 느긋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네, 조금 더 힘내서 잘 참으시고 네, 좋은 날은 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우상향,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들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한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